안녕하세요, 랑선생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의 수영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수영 어플은 제가 제 유튜브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영상이랑 노래랑 같이 나와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댓글에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다시 찍어야지 하다가,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많은 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도 어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위밍 어플이 있어요. 수영 어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플을 쓰지 않고 이 어플을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직전 운동의 시간 기록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유형 200m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300m를 하면 이 300m에 대한 기록과 200m에 대한 기록이 따로따로 바로 즉시 제공이 안 된다라는 점이 불편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300m를 몇 초 사이클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랑 200m를 몇 분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이폰 어플에는 나오지 않아요. 전체적인 기록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쉬는 시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분 동안 얼마를 쉬고 쉰 걸 뺀 나머지 운동 시간에서 내 기록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기록을 재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swim.com이라는 어플은 굉장히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공들여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어플을 쓰시는 거고, 애플워치를 끼고 수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swim swim.com 이라고 앱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플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수영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록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영을 시작할 때 첫 화면이 이렇게 네 가지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풀스임, 우리 기본 실내 수영을 하는 이 풀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픈 워터도 제공하고 그의 세팅이나 히스토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풀스위밍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처음 해주셔야 될 그 설정이 있어요. 갑자기 다운됐네요. 당황. 전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풀스위밍을 하기 전에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미터로 할 건지 야드로 할 건지 설정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25m 풀인지 50m 풀인지를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다니는 수영장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 목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풀 스위밍을 누르면 이제 수영 모드가 시작이 되고, 이 자체로 또 바로 방수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터치가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제공되는 기본 화면이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땐 이렇게 쉰다 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여태까지 수영을 한 총 시간, 그리고 여기는 랩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0m가 나오는데, 제가 25m, 50m 갈 때마다 수영이 딱 끝나면 기록이 됩니다. 내가 300m를 돌면 25m, 50m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순토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300m를 끝나고 나서 딱 시계를 보면 300m라고 떠요. 그 다음에 100m 기록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몇 초가 나오는지 요거를 확인하면서 제 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박수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심박수 숫자로도 나오고, 이게 색깔별로 점점 오른쪽으로 할수록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보통 저는 최종 거리,
내가 여태까지 한 거리들을 확인할 때 요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슬라이드를 해주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애용하는 화면인데요. 요게 바로 제가 직전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300m를 했다라고 하면 300m에 걸린 시간과 거리, 그 다음에 100m 단위로 계산, 요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형을 100m를 하는데 20%, 40%, 60%의 힘을 가지고 한다. 요거를 결정할 때 이 시계를 보면서 내 페이스가 어느 정도구나, 내가 스트로크를 몇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두고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보면 또 이러한 세팅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드릴 모드와 페이스 모드가 있는데, 먼저 드릴 모드는요, 내가 발차기를 하거나 이 동작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 수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팔 자유형, 오른손으로 자유형을 한다든지 이런 평형들을 2번에 한 번, 발차기 3번에 한 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드릴 할 때 거리를 인위적으로 입력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운동을 하기 직전에 바로 전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m를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200m를 잡고 스타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운동을 마치고 나서 200m가 아까 운동하던 그 시간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13초를 제가 200m를 13초 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즉시 끄게 되면 이렇게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모드로 하실 거면 드릴 끝나고 난 뒤에 단순 거리 입력용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중에 바로 시작할 때 거리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드릴을 하다가 내가 200m 발차기를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드릴을 시킨다 라고 하면 여기서 새롭게 다시 드릴을 등록을 하시면 추가로 등록이 됩니다. 방금 200m가 등록했고 이걸 다 했고 나가지 않고 다시 또 드릴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드릴을 다시 설정을 해주면 또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끝내면 300m가 추가해서 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릴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페이스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스 모드는요, 인터벌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100m를 1분 30초를 5번, 그래서 500m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분 30초 사이클로 맞춰놓고 스타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거리가 나오고요. 여기 1분 30초에 대해서 타이머가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록 안에 들어오고 이 1분 30초가 다 지나게 되면 진동으로 3번 정도 울리게 됩니다. 제가 이 물속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 진동이 울릴 때쯤 스타트를 하는데 물속에서도 진동이 좀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띠띠띠 이렇게 진동이 울려서 이거는 자유수영 갔을 때나 혼자서 인터벌 훈련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걸 하려고 되게 수많은 타이머 어플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수영 기록, 아이폰에서 기본 제공하는 수영 어플에서 그 어플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해봤는데, 한 어플을 실행시키면 한 어플이 꺼지던지 동시에 안 되는데, 이 기능도 아주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수영이 다 끝나신 이후에는 이렇게 엔드 스위밍을 해주시면 이 기록이 핸드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으로 기록이 넘어가고,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25m 구간별로 나의 영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평균 스트로크가 몇 번이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자세히 분석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이런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협찬도 아니고 제가 진짜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이것 때문에 샀다고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정말 유용한 어플이니까 여러분들 수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